한동안 나는 부와 명성을 향한 길에 완벽히 들어섰다고 생각했다. 롤스로이스 자동차 열쇠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 꿈은 실현되지 못했다. 경쟁사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런칭한 날, 사람들은 기존의 내 상품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렸다. 우리는 새로운 기술에 밀려버렸다. 전에는 그토록 열성적이었던 우리 고객들이 이제는 한마디 사과도 없이 우리 서비스를 취소했다. 우리 사업은 하루아침에 뒷전이 되어버렸다. 이 기막힌 실패로 나는 진지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다. 과연 무엇을 잘못했을까? 그때 깨달음이 왔다. 우리는 제품과 특정 기술을 중심으로 우리 사업을 구축했다. 언젠가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이 등장해서 모든 것을 바꿔놓으리라는 것이 분명했음을 나중에야 깨달았다. 성공을 즐기는 동안 우리는 눈을 활짝 뜨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아니, 어쩌면 나는 문 밖에서 벌어지는 일에 시선을 돌리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지금 판매하는 제품과 기술에 너무나 많은 것을 투자했기 때문에 우리의 꿈을 망쳐버릴지도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안녕하세요, 백억종입니다. 오늘은 오랫동안 절판되어 중고책 가격이 10만 원 이상까지 올랐다가 다시 돌아온 책 관계 우선의 법칙의 페이지로 시작했습니다. 올해 저에게 최고의 책인데요. 전반적인 브랜드 매출이 정체되어 있는 구간에서 만난 한 줄기 빛과 같은 책이었습니다. 현재 코스메틱 브랜드와 건강식품 브랜드 두 개를 운영하고 있는 저는 가끔씩 우리 브랜드가 아닌 일반 공산품을 쿠팡에서 판매해보면서 유통에 대한 감을 익히고 테스트를 해보곤 합니다. 그런데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게 있습니다. 매년 비슷한 카테고리의 계절 제품 몇 종류를 판매해보는데요. 작년 재작년과 비슷한 리소스를 투입해도 올해는 판매량과 트래픽이 이전에 못 미친다는 겁니다. 좀 더 알기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가령 겨울에는 캐시미어 목도리, 여름에는 바캉스 모자를 쿠팡에서 판매해 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4년 전, 3년 전, 재작년까지는요. 솔직히 저에게 쿠팡이란 곳은 올리기만 하면 판매되는 요술 지팡이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상세 페이지와 썸네일을 좀 더 매력적으로 꾸미고 하루 광고비를 남들보다 조금 더 높게 설정해두면 계절 제품들은 하루에 20개, 50개, 어떨 때는 100개까지 판매되며 어느 날은 포장이 감당이 안 되어 판매 중지를 며칠 걸어둘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조짐이 안 좋더니 올해는 체감상 5분의 1로 떨어진 느낌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을 겁니다. 알리테무의 확장, 제로 성장 시대의 소비 심리 악화, 물가 상승으로 인한 사람들의 지갑 닫기.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저항력이 없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사업자 인증만 하면 구매할 수 있는 도매 사이트에 물건을 사입해서 AI로 상세 페이지를 20분 만에 만들고 광고비를 걸어서 쿠팡에서 판매하는 것. 이건 저항력이 낮은 사업입니다. 시중에 유동성이 넘쳐나는 호황기에는 잘 되겠지만 지금처럼 자금이 바짝 줄어든 불황의 시대엔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누구나 쉽게 판매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는 아주 작은 바람에도 휩쓸리는 모래 조각과도 같습니다. 반면에 기획만 2년 이상 하고 성분 하나하나까지 직접 수입처를 알아보며 차별화 포인트를 넣어 만든 브랜드 제품들은 최고점 대비해선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판매량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경쟁자들이 함부로 넘어올 수 없는 저항력을 만들어둔 거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온라인 사업을 할 거면 위탁이나 사입을 하지 말고 브랜드를 만들어라. 이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항력이 높은 사업을 하자는 겁니다. 저항력이 높은 제품, 서비스를 떠올리고 만들어야 거대한 불황의 바람이 왔을 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황의 바람은 이제 시작입니다. 미래가 몰고 올 충격에도 살아남을 많은 저항력을 지닌 사업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저항력이 높은 사업이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다시 페이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품에 초점을 맞춘 우리의 방식이 어리석은 짓이었음을 깨달았을 때 나는 미래가 몰고 올 충격에 더 많은 저항력을 지닌 사업을 구축하는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쉽게 변하는 기술에 성공 여부가 좌지우지 되지 않는 사업이 필요했다. 그러다 나는 고객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나는 고객들을 위해 무엇을 하려고 했는가? 나는
나의 목표와 꿈에 집착한 나머지 내 고객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제품이라는 눈가리개를 벗고 고객 한 명 한 명에게 집중을 한 후 자신의 사업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고 말입니다. 배스킷볼 피플이라는 회사의 사례는 인상 깊습니다. 농구공 제조를 하던 이 회사는 경쟁사들이 더 저렴한 제품으로 시장에 진출하면서 경쟁도 치열해졌습니다. 그래서 농구공이라는 제품을 버리고 관계 우선의 법칙을 따르기로 결정했죠. 변신의 첫 단계는 고객인 농구 선수들이 원하는 것, 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거였죠. 농구 선수의 필수 지참서라는 책을 출판하고 무료로 나누어졌고, 농구 훈련 비디오를 제작하고 유니폼을 만드는 등 관계를 먼저 생각하며 사업을 변화해 나갔습니다. 결국 이 회사는 가장 큰 농구 선수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5년에 걸쳐 무려 1,500만 명 이상의 농구 선수들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제 이곳은 경쟁자가 없습니다.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거대한 진입장벽, 즉 높은 수준의 저항력을 만들어 두었으니까요. 여러분, 저도 다양한 사업을 하면서 뒤돌아보면 제품 자체에만 집중했던 것은 대부분 길게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100억 유산균수를 보장하고 특허받은 성분까지 넣으면 판매가 잘 되겠지 하며 오직 제품 스펙에만 집중하고 런칭했던 유산균 성적이 생각보다 저조했을 때 가장 잘하고 있는 회사는 어떻게 하고 있나 살펴보니 유산균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고 고객인 아기 엄마들의 하루 일과 아이들과의 교감에 대한 진정 어린 소통이 홈페이지에 가득한 걸 보고 깜짝 놀라고 반성한 적이 있었죠. 반면에 오직 고객에게 집중했던 사업들은 모두 살아남았습니다. 밤새 학생들과 시험 준비를 같이 하며 시작했던 학원은 20년간 살아남았고, 미리 보내주시는 질문과 사연이 적힌 종이가 너덜해질 때까지 들고 다니고, 심지어 잠에 들 때까지 상담 오시는 분의 해결책을 생각하느라 사연지를 품에 안고 자며 이어온 1:1 대면 상담은 홍보를 한 적이 없는데도 9년째 매달 신청이 마감되고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고객에게만 집중한 것이 사업의 저항력을 만들어 온 것이죠. 여러분, 혹시 정체 구간에 머물러 계신가요? 아니면 이전처럼 퍼포먼스가 잘 나지 않고 지표들이 내려가고 있어 고민이신 분들이 계실까요? 그렇다면 제품 우선의 법칙에 벗어나 관계 우선의 법칙을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설레는 변화가 시작될 거라고 저 종이는 믿습니다.